안녕하세요, 수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신마취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전신마취는 마취 심도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무통, 기억상실, 의식소실, 근육이완, 반사 차단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고, 부위마취는 마취된 부위에 무통과 근육이 이완된 상태를 말합니다. 전신마취에 사용되는 마취제는 정맥마취제가 있고 흡입마취제가 있는데요. 정맥마취제는 정맥 주사를 통해서 들어가는 약물을 말합니다. 흡입마취는 환자의 마스크 또는 기관 내 삽관을 통해서 폐로 전달되는 기체 형태의 마취제를 말합니다. 흡입마취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폐를 통하여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마취의 유도도 신속하고 마취로부터 회복할 때에도 폐를 통해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회복도 신속하게 됩니다. 이 흡입마취제는 뇌와 척수에 작용하고 폐혈관을 통해서 전신 순환을 하게 됩니다. 수술마다 마취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인투베이션, 기관 내 삽관을 통해서 흡입마취제가 폐로 잘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 환기를 통한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마취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인투베이션은 그냥 사람의 맨정신에 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힘이 빠져야 하고 근육이 이완되어야 된다는 말이고 의식이 소실되어야 합니다. 인투베이션을 하기 전에 마취에 도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약들을 쓰게 됩니다. 전신마취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처음에 들어가는 약물은 바로 이 약물입니다. 모비눌이라고 하고 성분명은 글리코피롤레이트입니다. 이 약물은 항콜린제인데요. 이 약물을 왜 투여하냐면 전신마취는 환자의 모든 기능들을 다 다운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모든 기능들을 다 다운시키기 때문에 특별히 교감신경계도 다운이 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서로 반대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약해지면 부교감신경이 올라가고 부교감신경이 약해지면 교감신경이 올라가게 됩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침도 많이 고이게 되고 맥박수도 떨어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대비한 처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글리코피롤레이트를 투여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은 인투베이션을 한다고 했잖아요. 입 안을 통해서 튜브를 넣어야 되고 그 안을 봐야 하는데 거기에 침이 많이 고여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방해받아서 그 튜브를 입 안에 넣을 수가 없게 됩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침이 고인다고 했는데 이 약은 그 부교감신경을 대항하는 약입니다. 반대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침이 안 고이게 합니다. 이 고강을 좀 건조하게 만드는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흔히 우리는 전투약이라고 합니다. 프리메디케이션이라고 해서 전투약이라고 하는데 마취제를 투여하기 전에 이 글리코피롤레이트를 0.2mg 알비사이드로 투여하게 됩니다. 투여하고 이제 정맥마취제,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 정맥마취제를 투여하는데요. 아네폴입니다. 흔히 우유주사라고 알려져 있는 프로포폴인데요. 강력한 수면 유도제이기 때문에 적정 용량을 투여하면 환자는 잠에 드는 것을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잠에 빠져들고 의식 소실이 일어나고 기억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때는 또 이 약은 강력하게 호흡 억제를 일으키는데요. 적정량이 투여되면 반드시 호흡을 감시해야 합니다. 프로포폴이 투여되고 나서 의식 소실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투여되는 약이 이 약입니다. 로큐메론이라는 약입니다. 이 로큐메론이라는 약은 로큐로니움이라는 성분명을 갖고 있고 비슷한 약으로는 베큐로니움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이 약은 근이완제인데요. 요즘은 다른 말로 신경근 차단제라고 하죠. 쉽게 말해 이 근이완제는 환자의 호흡을 멈추는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이완제는 적정 용량에 도달하면 다른 근육뿐만 아니라 호흡근까지도 이완을 시키기 때문에 환자는 호흡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전신마취가 아닌데 이 약을 쓰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환자는 의식소실까지 경험하고 이제 호흡근과 모든 근 이완이 되면서 호흡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이때 보조호흡을 해주면서 환자의 호흡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때 이제 기계 호흡을 해야 되는 때가 옵니다. 이제 인투베이션을 하게 됩니다. 수술 중에 마취 유지하면서 마취과 의사 감시를 하겠죠. 위험이 있지는 않은지, 출혈량이 많지 않은지, 너무 몸의 기능이 억제되고 있는지 아닌지, 마취 심도가 너무 깊은지 아니면 너무 얕은지를 계속 감시하게 됩니다. 점점 다시 근수축이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신체가 자발호흡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근이완제를 또 추가적으로 투여해 줘야 되고요. 바이탈 사인이나 여러 가지 수치들을 보고서 조절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마취에서 이제 회복을 할 때 흡입 마취제는 점차 차단이 되고요. 점차 줄이고 산소 농도도 점점 달라서 100%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근이완제가 들어갔으니까 근수축이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투여된 근이완제를 역전시킬 수 있는 그 역전제라고 불리는 약물을 투여합니다. 그 역전제가 바로 대표적인 것이 이 약입니다. 브리디온이라는 약입니다. 환자에게 투여된 근이완제를 이 약이 다 역전을 시켜서 환자는 근수축을 하게 되고 호흡을 스스로 쉴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호흡을 충분히 쉴 수 있는 힘이 돌아오면 기관 안에 삽관되었던 튜브를 이제 발관하게 되고, 혼자서 숨을 잘 쉴 수 있는지 지켜보고, 혼자서 쉴 수 있는 호흡량의 적정량과 컨디션을 확인한 다음에 회복실로 이동해서 상태를 지켜보고, 회복실 퇴실 기준을 충족하면 이제 병실로 가게 됩니다. 오늘은 전신마취에 사용하는 약물들 그리고 전신마취의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